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수요일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죠. 연준은 마켓 예측대로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보다 마켓은 연준이 2025년에 금리 인하 횟수를 감소할 것을 표시한 것에 더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마켓은 이제 연준이 2025년에 금리를 2번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요일에 다우는 2.58%, S&P 500은 2.95%, 그리고 나스닥은 3.56%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수요일에 하락한 게 10일 연속 하락이고 이게 1974년 이후로 가장 긴 하락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75% 상승했는데요. 빅스가 만들어진 후 이게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단일일 상승률이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랑 2025년에 금리 인하 횟수를 감소할 것은 마켓이 벌써 예측하고 있던 뉴스라 별로 놀라운 소식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오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전 영상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증권 중개 회사 중 하나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의 회사 창립자 타마스 피터피는 사람들이 없는 돈을 말전으로 빌려서 투자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죠. 제가 본 것 중에서 수요일 마켓 오버 반응을 설명하려는 제일 흔한 이유는 다우 같은 것은 10일 연속으로 하락했으니까 수요일에 주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말진콜이 시작해서 투자자들의 계좌가 청산해야 되기 시작해서 증권 중개 회사들이 투자자들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그것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말진콜이 더 생기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오버 반응이 생겼다는 의견을 제일 많이 봤는데요. 수요일처럼 크게 하락하는 날은 주식시장이 닫기 전에 바운스가 있는 게 흔한데 그날에는 바운스가 없었고 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마감된 게 멀전콜 때문이라는 주장도 볼 수 있었고 어느 사람은 수요일에 10만 개 넘는 계좌가 멀전콜 당했다고 그러던데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다고 안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마켓 크래시가 진짜로 개미 투자자들 말준 때문에 그런 것이면 좀 무섭네요. 수요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것에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마켓은 센터랠리 계절로 들어가죠. 지금부터 1월 초까지 계절성으로 마켓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인데 수요일 때문에 올해는 센터랠리가 취소되고 마켓 조정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진짜 그럴까요? VIX 역사로 보면은 마켓 조정이 아니고 센터랠리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VIX는 하루에 50% 이상 증가를 했을 때 빠르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S&P 500 퍼포먼스를 보면은 VIX가 하루에 50% 이상 증가를 했을 때 1990년만 빼고 한 달 후에 S&P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센터랠리 계절성이나 VIX 역사를 보면은 마켓 조정이 와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의견을 받쳐주지를 않는데요. 금요일에는 PCE 인플레이션이 공개됐죠. PCE 인플레이션은 2.4%로 예측 2.5%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낮게 나온 PCE 인플레이션은 빅스가 하루에 50% 이상 증가했을 때 빨리 떨어진다는 역사를 반복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빅스는 거의 2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은 금요일에 크게 상승했는데 이 반응도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측보다 낮게 나와도 전에보다 올랐고 PCE는 2달 연속으로 오르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좋게 나온 데이터 같지는 않은데 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로 오르면서 데이터에 오버된 반응이 더 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기로 특별히 센터랠리 기간 동안 주식이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장기로 점점 위험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년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투자회사 T. 로우 프라이스는 경고를 했는데 T. 로우 프라이스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연방 지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10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7% 쪽으로 향하고 있고 제 생각에 몰개지와 은행의 미실 손실 문제 때문에 2007년에 시작한 금융위기 같은 또 다른 금융위기가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는 리버스 리포 금액은 줄어들고 있고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에 시작할 수 있었던 금융위기를 막았던 BTFP는 내년 3월에 끝나니까 BTFP를 통해 돈을 빌렸던 은행들은 그때까지 돈을 다 갚아야 되고 미국의 금융위기는 쓰나미처럼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파워 미테이라는 사람이 파월은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남기 바란다고 몰래카메라에 찍힌 거를 보여드렸죠. 파월은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그를 연준 의장 자리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도 파월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쁘게 돌아가면은 트럼프는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명령을 할 거고 파월이 거절을 하면은 트럼프는 나빠지는 경제는 파월의 탓이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파월은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정부와 일을 잘 할 것 같지가 않아서 트럼프 정부와 연준 충돌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국에서 다른 큰 뉴스는 의회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인데요. 의회는 마감일 하루 전 1,500장의 법안을 의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통과될 뻔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터무니없는 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은 2년 후에 퇴진해야 된다고 X에서 글을 올려서 지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출 법안을 비난한 이유는 법안이 연방 부채를 증가시키고 하루 안에 1,500장의 법안을 읽은 의원은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머스크 비난 후 1,500장의 지출 법안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118장의 지출 법안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한 게 트럼프가 지지하는 더 짧은 지출 법안은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전 지출 법안보다 연방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38명의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지지를 안 받아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의원들은 법안을 막아서 두 번째 시도도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도 차이가 5명뿐이 안 돼서 트럼프는 자기의 정책들을 쉽게 통과시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출 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지를 받아서 세 번째 시도가 통과됐는데요. 이 지출 법안이 트럼프의 첫 승리인가? 아니면 진 건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리고 또 엇갈리는 의견은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장기로서 테슬라 주가에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인데요. 트럼프가 대선을 이긴 후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니까 좋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으로 민주당 지지인들이 더 많아서 테슬라 판매가 떨어질 거고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장기로서 테슬라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 테슬라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4년을 보면은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테슬라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은 테슬라 인기가 떨어져서 판매에 나쁜 영향을 줄까요?
시청자분 중에 미국 드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상황을 못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미국에는 한 3주 동안 아무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드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주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외계인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외계인을 쫓아다니는 미국 드론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핵무기를 찾는 드론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제일 이상한 것은 바이든 정부 반응인데요. 처음에는 드론 같은 거 없다고 그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봤으니까 드론일 수도 있지만 적이 아니고 위협도 없다고 그러고 말을 너무 감추는 것 같아서 시민들의 의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작은 승용차 크기라 그냥 보통 시민들이 레크레이션으로 쓰는 드론이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더 설명말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논리적인 이론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네요. 한 3주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아무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